여러분의 계좌는 아직도 파란불이십니까? 저희가 빨갛게 바꿔드리겠습니다. 손실급보 프로젝트 나만 믿고 따라와. 네, 자 오늘 시장 어쨌든간 상승 마감을 했지만 거래소 같은 경우에는 순전히 개인의 힘으로 맞아요. 그리고 코스닥 같은 경우에는 1%로 좀 상대적으로 코스피보다는 좀 강세 마감을 했습니다. 확실히 코스피보다는 코스닥이 좀 더 강한 모습 보여주는 것 같고 네. 또 시장에서는 2차 전지가 내가 바로 시장의 찐 주인공이다. 아주 강하게 진짜. 외치고 있잖아요. 그렇습니다. 오늘도 계속해서 그 상승세는 전혀 꺾이지 않는 모습이 나타나더라고요. 그렇습니다. 어쨌든 간에 시장 자체가 상승 마감을 했지만 변동성이 있는 그런 모습이 있어서 우리 개인 투자자 입장에서는 네. 여기에서도 또 나름대로 흔들려서 힘드시겠다 또 이런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자, 그렇다면 여러분 오늘도 저희 믿고 따라오시면서 여러분들의 그 흔들리는 마음을 저희가 단단하게 붙잡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오늘 두 분 함께 해주실 분들을 저희가 소개를 해드리도록 할게요. 네. 먼저 토마토 투자클럽의 김영일 전문가님 그리고 더 커넥트머니의 박철순 이사님과 함께합니다. 두 분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자, 오늘따라 또 두 분이 또 말끔하게 차려입고 오셨기 때문에 그러네요. 오늘 무슨 날인가 싶으시겠지만 전혀 아무 날도 아니고 그냥 수요일입니다. 예. 수요일이지만 예. 두 분의 오늘 비주얼이 남다릅니다. 자, 예. 오늘 이런 두 분과 함께 종목에 대한 이야기 또 빠르게 달려볼 테니까요. 지금부터 여러분들께서는 궁금하신 종목명, 매수가, 비중 채팅창에 남겨주시고 네. 전화상담 0232-8200번으로 전화 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지금 채팅창에는 한 150명 정도 오, 네. 함께 해주시면서 이때 많이 좀 올려주셔야 되는데 역시 눈치 빠르신 분도 계세요. 만두님께서도 맞아요. 나인테크 올려주셨고요. 나머지는 저희하고 인사하느라고 정신이 없습니다. 그래도 우리 시작하기 전부터 종목 올려주신 분들도 좋아요. 벌써 계시고 네네. 체이서브님 또 일찍 오셔서 기다려주고 계시고요. 네. 챔피언님과 진달래님 모두 반갑습니다. 종목 지금 바로 남겨주시면 저희가 잠시 후에 실시간 종목 진단 출발하겠습니다. 자, 처음 1부에서는 사전 접수 종목으로 시작을 해보겠습니다. 네. 한 종목 두 개의 진단을 동시에 받아볼 수 있는 그런 시간이니까요. 놓치지 마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자, 오늘의 종목은요. 8119님께서 축하합니다. 당첨이고요. LNF입니다. LNF입니다. 우리 어제 올라갔죠? 포스코 퓨처엠 이야기를 그렇죠. 하면서 LNF 이야기도 참 많이 했는데 맞아요. 오늘 조금 더 심층 분석을 한번 해볼까 하고요. LNF가 이제 조금 부진한가 싶더니 어제 그리고 오늘 또 이렇게까지 뛰어오르면서 드디어 좀 빛을 발하는 건가 싶은 움직임이 나오더라고요. 그러게 말입니다. 20%나 올라가지고 우리 시청자님이 23만 원에 사셨대요. 아, 그래요? 그러니까 지금 21.3%의 수익을 내고 있는 그런 상황이고 이게 어제도 우리 퓨처엠 때도 이게 포스코 케미칼로 넘어가기 전에 자주 좀 거래를 했었던 분이었는데 네네. 이분 역시 약간 하나 찍으시면 그냥 계속 가시나 봐요. 그래가지고 2차 전지 전반을 긍정적으로 판단을 한다. 대부분 우리 투자자들은 다 그렇게 애정하시죠. 근데 또 보니까 네. 되게 굵직굵직한 종목들 위주로 하시네요. 그러네요. 에스코프로라든지 포스코그룹주 그리고 LNF도 여러 번 이제 거래를 하신 이력이 있고 근데 이 LNF는 조금 안타까운 게 이제 매수를 하셨다가 우리 고점 35만 원까지 갔을 저거 때 놓쳤어요. 못 팔고 나온 거예요. 네. 그래서 많이 아쉬움이 나오는데 다시 한번 상승불 강하게 켰습니다. 과연 전고점까지 도달이 가능한지 대응 전략 궁금합니다. 라면서 진단 신청해 주셨습니다. 자, 그럼 두 분의 키워드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박철순 이사께서는 LNF 어떤 키워드입니까? 네, 기업 가치만 보자입니다. 기업 가치만 보자. 다른 건 보지 말고. 네, 다른 것도 보긴 해야 되는데 우선 거기에 기업 더 집중을 가치에 하는 기업 이런 보자. 집중. 알겠습니다. 자, 김영일 전문가 키워드는요? 올해 대장 양극재로 했습니다. 네, 대장 양극재. 자, 그러면요. 우리 더 커넥트 머니의 박철순 이사의 얘기부터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떻습니까? 일단은 오늘 특히나 가장 이슈가 됐던 종목 중에 하나가 사실 LNF였잖아요. 일단은 코스피로 이전 상장에 대한 이슈가 굉장히 많이 부각이 됐었는데 네. 일단 확정은 아닙니다, 여러분. 속단할 필요는 없어요. 지금 풍문입니다. 상태에서. 풍문. 네. 그래서 보통 우리가 풍문이나 어떤 뉴스 같은 것들이 나오면 기업에게 공시를 요청을 합니다. 그래서 네. 사실 공시가 오늘 나왔었는데 얘기는
중이다, 검토 중이다. 코스피 이전 상장에 대해서. 하지만 아직은 정해진 게 없고 확정이 되거나 또는 1개월 내에 다시 한번 우리가 재공시를 해드리겠습니다. 이런 공시가 나왔었거든요. 네. 에코프로비엠이랑 좀 달랐죠. 에코프로비엠 같은 경우는 안 하겠다, 검토 안 하고 있다 이렇게 그렇죠. 밝혔는데 그래도 기대감은 아직 그래서 남아 있는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일단은 지금 이전 상장을 하게 될 때 코스닥에서 코스피로 이전 상장을 하게 될 때 조건은 보통 신규 상장이랑 그렇게 별반 차이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미 상장이 되어 있는 기업이기 때문에 네. 조건은 거의 뭐 충족이 됐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래서 사실 이전에 대해서는 거의 큰 무리는 없을 것 같다 하게 되면 다만 이제 우리가 봐야 되는 거는 주주들의 의지를 확인해야 되는 게 더 중요할 것 같아요. 그렇죠. 근데 네. 그 부분은 사실 뭐 예측은 할 수는 있지만 뭐 이렇게 우리가 결정적으로 무조건 주주라면 이전을 할 것이다 이렇게까지 생각할 수는 없잖아요. 사실 네. 100%의 확률은 아니기 때문에 네네. 지금 상태에서는 일단 기대감만 좀 가지시면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고요. 자, 그렇다면 우리가 이 코스피로 이전 상장을 하는 거에 대해서 왜 이렇게 사람들이 관심을 많이 갖느냐라는 부분에 대해서 궁금하신 분들이 있을 것 같은데 네. 보통 이제 지금 이 회사 같은 경우는 코스닥 150에 속해 있는 종목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 코스닥 150에 속해 있으면 사실 대차를 이용해서 공매도가 가능합니다. 그래서 공매도가 가능한 종목들이 이 상승이 좀 제한되는 경우가 있어요. 아무래도 매도를 때리고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네. 위에서 누르고 있는 형태라고 보시면 되거든요. 그래서 이런 게 사실 LNF를 눌렀던 여러 가지 요인 중에 하나라고 볼 수가 있는데 만약에 이게 이전이 확정이 된다. 그러면은 일단 코스닥에서 거래가 중지가 됩니다. 네. 그렇죠. 중지가 되기 전까지는 지금 공매도 세력들이 추가로 계속 공매도를 할 수 있어요. 어떻게 보면 물타기 개념이죠. 그렇죠. 네네. 그런데 중지가 되면 그때부터 못 팔고요. 그리고 나서 한 일주일 있다가 다시 코스피로 이전 상장이 되는데 그리고 나서도 못 합니다 또. 왜냐면 코스피 200이 돼야 돼요. 그 안에 네. 들어가야. 네, 그래야지만 다시 또 추가 공매도를 할 수가 있는데 네. 그렇다면 굉장히 오랜 기간 동안 공매도 세력들은 가만히 있어야 되는 상황이거든요. 그렇겠죠. 근데 그 사이에 만약에 주가가 올라간다? 네. 그대로 다 맞는 겁니다. 그러네요. 어마어마하게 손실이 늘어날 수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네. 만약에 지금 공매도 세력들이 LNF 앞으로 성장성 있고 이전 상장에 대해서 굉장히 높은 확률일 것 같아 라고 한다면 이전 상장이 확정되기 전에 이걸 빨리 청산해버려야 돼요. 그렇죠. 네, 그래서 지금 아마 거래 정지가 되기 전에 네. 이 사람들이 빌려서 매도했던 거를 갚기 위해서는 매수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쇼커버를 해야 되기 때문에 결국 이것도 매수거든요. 그래서 주가가 올라갈 수 있는 가능성이 되기 때문에 이전이 확정된다면 분명히 쇼커버는 들어올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이렇게 보시는 게 맞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일단 제가 봐도 지금 사실 LNF 이전 가능성은 높을 것 같고요. 네. 그리고 일단 자금 조달에도 좀 수월한 면들이 있기 때문에 네. 좋을 것 같고 그다음에 지금 공매도 이런 것들도 좀 리스크 요인이었는데 이런 네. 것들도 단기적으로 해소할 수가 해소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들이 된다면 일단은 단기적으로도 좀 튈 수 있는 요인이 될 수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근데 이런 것도 좋은데 다만 이제 이전 상장이 되게 되면 확정이 되면 단기로 이제 쇼커버 때문에 올라갈 수 있지만 또 급등이 나온 다음에 또 재료 소멸 구간으로 눌리면 살짝 나올 수 있거든요. 네. 그런 부분들은 미리 여러분들이 알고 계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회사만 보자라고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네. 기업의 네. 가치만 보자. 이게 무슨 말이냐면 어차피 이런 이슈들은요. 나쁜 쪽으로 가는 건 아닙니다. 지금. 좋은 쪽으로 가는 거기 때문에 언젠가는 해소가 될 거고 결국 회사가 좋아야 주가가 올라갈 텐데 이 회사는 사실 제가 봤을 때 너무 저평가입니다. 지금 미래의 실적을 많이 땡겨오지 못한 상황이 있고 싸군요. 네, 우리가 가장 많이 비교하는 뭐 포스코 퓨처엠이라든지 에코프로비엠 이런 것들에 비하면 사실 그렇죠. 시총이 너무 작아요. 맞아요. 너무 작고 물론 리스크 요인들이 좀 있긴 합니다. 다른 회사 대비해서 좀 주가가 못 올라갔던 이유가 그래도 일단 너무 싸다. 그래서 그런 리스크만 해소된다면 지금 주가는 아직도 상승 룸이 굉장히 많이 열려 있다. 이렇게 보셔서 굉장히 저평가 회사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코스피 이전 상장으로 얻을 수 있는 이득들이 충분히 있고 또 LNF가 가지고 있는 성장성 다시 한번 시장에서 주목받을 수 있을 것이라는 긍정적인 전망들 확인을 해주셨네요. 네. 자, 이번에는 김영일 전문가께 여쭤보겠습니다. 올해 대장 양극재 이렇게 좀 말씀해 주셨는데 좀 자세히 들어볼게요. 그러니까 지금 시장은 주도주를 잡은 사람과 안 잡은 사람으로 나뉠 것 같거든요. 아, 맞아요. 진짜 그래요. 네, 저번 주부터 정말 많이 느끼는데 네. 이 정도로 주도주만 강한 장세가 있었나라고 느껴질 만큼 주도주가 그냥 시장 멱살을 끌고 가고 있습니다. 맞아요. 네, 그만큼 이제 강한 시장이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고 아무래도 지금 이렇게 주도주에 대한 투심이 굉장히 강하다 보니까 오늘 거래소 같은 경우도 순전히 이제 개인이 끌어올렸다라고 이제 저는 생각이 되거든요. 그만큼 이제 이 양극
양극재나 이 주도주에 대한 투심 자체가 역대 최고 수준이 아닌가라고 생각이 돼요. 개인이 순전히 다 끌어올리고 있고, 그다음에 이제 뭐 공매도에 대한 부분도 최근 상당히 이제 이야기가 많이 되고 있죠. 아무래도 에코프로나 혹은 이제 뭐 에코프로 BM, 그다음에 뭐 포스코 그룹주들, 뭐 LNF까지도 해서 공매도가 그동안에 이제 워낙에 많았었던 종목들인데 지금 개인들이 다 이겨내고 있다. 맞아요. 공매도 세력이 지금 정말 굉장히 이제 머리가 아플 것이다. 이길 수도 있겠다. 막 이런 생각이 이러한 있잖아요. 이야기가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만큼 지금 이 주도주라는 것에 대한 투자 심리가 어마어마하기 때문에 지금 현재 상태에서 LNF가 굉장히 좋은 상승을 보여진 것이 아닌가. 그러면서 약간의 특이점이 있다라고 한다면 그동안에 이제 에코프로 그룹주와 그다음에 포스코 그룹주들을 볼 때 네. 포스코 그룹주들도 여태까지는 포스코 퓨처엠이 강했었는데 지금 최근에 보게 되면 포스코 DX나 포스코 홀딩스가 강하죠. 그 다음에 에코프로 그룹주들도 에코프로가 그동안에 굉장히 잘 갔다가 에코프로 BM이 또 굉장히 또 강세를 보이는 모습이 나와주고 있습니다. 그룹주 내에서도 차별화가 된다는 얘기죠. 차별화라기보다는 순환이 돌고 있다. 순환. 네, 그렇죠. 그러면은 이제 이 양극재 쪽에서도 무언가 시선이 옮겨가려는 것이 아닌가라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럼 지금 LNF 같은 경우에 오늘 굉장히 좋은 수급이 들어왔는데 왜 이렇게 수급이 들어왔을까라고 하면 코스피 이전 상장권이 저는 상당히 좀 큰 이슈가 아닌가. 왜냐라고 했을 때 이 LNF에게 지금 가장 필요한 거는 돈이거든요. 자금이 필요해요. 미국 진출을 하기 위해선. 네. 그런데 코스피로 이전 상장하면서 자금이 들어올 수 있을 만한 명분이 생기거든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자금이 들어오게 된다라고 하면 LNF도 미국 진출을 성공적으로 이루어낼 수가 있을 거고 그러면서 성장성이 더욱더 커질 수가 있다라고 한다면 기대감을 키워나갈 수가 있는 거고요. 그러면은 양극재 기업 중에서 안 올라갔잖아요, 사실상. 네. 다른 기업들은 역사적 신고가를 쓰고 있는데 네. LNF 혼자서만 지금 굉장히 지지부진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는 말이죠. 그쵸. 그래서 이번에 이 코스피 이전 상장권으로 인해서 굉장히 저는 기대감이 좀 크게 형성이 된 것이 아닌가라고 생각이 되고 있고 네. 워낙에 지금 양극재에 대한 투심, 주도주에 대한 투심이 어마어마하고 지금 이러한 종목들만 가는 시장이에요. 대형주, 주도주, 시장을 이끌어가는 산업들 이러한 종목들만이 가는 시장이기 때문에 결국 LNF가 오늘 이만큼의 수급이 들어갔다라고 한다면 저는 굉장히 긍정적인 것 같거든요. 이런 흐름이 단기간에 끝날 것 같지는 않다. LNF가 한번 바통을 받고 가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고 있어서 네. 저는 굉장히 긍정적이다 평가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두 분 모두 LNF에 대해서는 굉장히 긍정적인 부분들을 체크해 주시는데 네. 그렇다면 이제 LNF는 지금부터 찐 시작을 할 수 있을 것이냐 저는 이제 그게 궁금하거든요. 그러게요. 코스피 이전 상장을 계기로 해서 LNF가 그동안 눌려 있었던 주가들이 조금 더 본격적으로 상승세를 이어가면서 에코프로랑 포스코 이 양극재 3인방 사이에서 좀 키 맞추기를 들어갈 수 있을까? 그 주가 상승 전망에 대해서는 얼마까지 보고 계세요? 주가 상승 전망이요. 그러니까 키 맞추기 가능할까? 그 상승세까지 같이 갈 수 있을까? 네, 일단은 저는 사실 중장기로 뭐 내년 이렇게 본다라고 하면은 네. 지금 LNF의 최고점 정도는 쉽게 넘어가지 않을까 생각하고 LNF 있어요. 최고점? 네, 35만 물론 등락은 원. 나올 수 있죠. 네. 왜냐하면 지금 오늘 이슈가 되고 있는 이전 상장이라든지 아니면은 회사의 어떤 자금이라든지 뭐 이런 여러 가지 리스크 요인들이 해소되는 구간에서는 계속 변동성은 생길 겁니다. 네. 하지만 방향성은 우상향으로 갈 수 있는 확률이 높다라는 거죠. 왜냐하면 지금 회사가 사실 지금 2분기 때는 조금 그렇게 실적이 아주 잘 나올 것 같지는 않아요. 예. 그냥 생각했던 대로 약간 컨센서스랑 거의 부합하는 정도가 나올 것 같은데 네. 왜냐면 이런 게 재고라든지 그다음에 이런 여러 가지 요인들이 좀 있었어요. 그런데 일단 3분기부터 개선에 대한 기대감이 굉장히 높습니다, 지금. 그리고 올해 같은 경우도 실적이 뭐 포스코 퓨처엠보다는 훨씬 영업이익이 잘 나올 걸로 보고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일단 뭐 동종업계 대비했을 때도 상당히 무난한 실적, 중간 정도는 가는 그런 실적은 나올 것 같고요. 구체적으로 중장기 왜 전고점을 뚫을 수 있고 최고점을 뚫을 수 있게 보냐면 올해 실적은 어떻게 보면 전략 후강이지만 내년, 내후년 실적 전망은 굉장히 좋습니다. 그래서 중장기로 베팅이 굉장히 좋고 사실 지금 뭐 포스코 퓨처엠이라든지 에코프로비엠 이런 거 너무 많이 올라가지고 맞아요. 기술적으로는 사실 접근이 쉽지는 않잖아요. 손이 잘 안 나가요. 그쵸. 그리고 나서 내일 후회하는 거죠. 또 올라가는 거 보고. 그런데 그런 그거 관점에서 아니에요. 보면 LNF 같은 경우는 상당히 지금 바닥권에서 이제 이 거래에 올라온 겁니다. 그렇죠. 그래서 물론 이틀 동안 단기로 많이 올랐기 때문에 부담은 있겠지만 상대적으로 올라간 폭은 굉장히 낮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뭐 충분히 갈 수 있다고 봅니다. 그러면 우리 시청자님은 조금 더 보유하면서 가져가도 되겠네요. 네, 보유해야죠. 네. 그래서 가격 전략 말씀드릴까요? 네네. 일단은 지금 추가 상승 여력은 충분하다고 보고요. 지금 6월 고점에서 사실 저항이 조금 나올 수는 있습니다. 왜냐하면 물론 기술적인 저항이니까요. 하지만 뭐 매물 저항이 그렇게 많진 않아요. 그리고 지금 6월 고점까지 그렇게
많지 않거든요. 내일 뭐 갭상승해서 뛸 수도 그러네요. 있는 거예요. 금방인데요. 오늘도 거의 달 뻔했어요. 네. 그래서 크게 걱정은 안 할 것 같고 네. 일단 전고점 갈 수 있을까요? 이런 질문 아까 하셨던 것 같아요. 제가 봤을 때는 일단 오늘 목표가는 일단 단기적으로는 32만 원을 잡아드리겠습니다. 왜냐하면 여기가 일단은 지금 최근 한 4, 5개월 정도 주요 1매물대이기 때문에 2매물대이기 때문에 지금 주가, 오늘 종가 위에서는 가장 좀 두꺼운 매물대가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1차적으로는 여기를 잡아드렸지만 뭐 계속 가요. 또 중장기 관점이라면 뭐 더 끌고 가셔도 된다라고 봅니다. 네. 그리고 일단은 지금 만약에 6월 고점에서 만약에 밀린다. 찍고 만약에 밀린다라고 한다면 여유 자금도 계속 난 들고 갈 수 있다. 나는 여력이 있다라고 하면 그 들고 가도 되겠지만 만약에 단기적인 자금이시라고 한다면 일단 잠깐 파셨다가 그다음에 그다음에 다시 또 반등 나올 때 더 네. 싸게 들어가는 겁니다. 네. 늦지 않는 거고. 네, 파는 게 아닙니다. 이거는 그렇군요. 그냥 조금 더 리스크를 약간 피하고 그다음에 더 싸게 살 수 있는 기회를 잡는 거기 때문에 일단은 현금화를 시키시는 게 좋을 것 같다는 관점이고요. 그래서 손절 라인은 좀 짧게 잡아드렸습니다. 그래서 26만 5천 원을 손절가로 잡아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LNF는 뭐 얼마든지 아직 기회가 충분히 남아 있는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참고하셔도 좋겠습니다. 자, 김영희 전문가께 궁금한 건 앞서서 이제 미국 얘기를 좀 해주셔가지고 네, 이 네. 진출에 대해서 모멘텀이 얼마나 될 수 있을지 이것도 어떻게 연결돼가지고 이게 키 맞추기에 또 하나의 축이 될 수 있는 건지 궁금합니다. 일단은 LNF가 미국의 이제 레드우드라는 기업과 이제 합작을 해서 공장을 설립을 하려고 했잖아요. 근데 이제 이 부분이 계속 반려가 되어 왔었고 그렇기 때문에 최근에 이제 LNF가 이야기하고 있는 거는 단독 진출도 검토를 하고 있다라고 예. 이야기를 했어요. 아, 그렇군요. 근데 결국에는 이제 단독 진출을 하려면 이제 요게 필요하거든요. 돈이 필요한데 돈입니다, 이게. 네, 돈이 이제 부족한 거예요. 그렇죠. 근데 LNF의 최근 실적을 보게 되면 재무제표를 봤을 때 매출이나 그러니까 성장성 자체는 좋아졌어요. 예. 성장성 자체는 좋아졌는데 부채라든지 유동 비율은 안 좋아졌단 말이죠. 그 말은 지금 이제 계속해서 진출을 하고 그 다음에 성장성을 키우고 캐파를 늘리려고 하고는 있는데 당장에 이제 이 유동 흐름이 좋지가 않기 때문에 자금 조달을 계속 받아오려고 하고는 있는 상태거든요. 그런데 받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지금 당장에 이제 유동적인 흐름이 안 좋아졌기 때문에 결국에는 자금이 제일 큰 문제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코스피 이전 상장권이 지금 이렇게 크게 기대감을 끌어올리는 겁니다. 그렇군요. 코스피로 이제 이전 상장을 하게 된다라고 했을 때는 당연히 들어올 수 있는 자금 폭이 훨씬 더 커지게 되죠. 그래서 혹시나 또 이제 말씀 주셨던 것처럼 코스피 200까지도 편입이 된다라고 하면 그러면은 자금이 훨씬 더 이제 확보하는데 용이하게 되면서 이 부분이 또 미국 진출하는데 큰 도움이 될 수가 있거든요. 아마 LNF 같은 경우에도 기업 자체에서 저는 코스피 이전 상장권에 대해서 좀 적극적으로 대응을 하지 않을까. 그러게요. 네, 그렇게 이제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저는 미국 진출권에 대해서는 상당히 조금 뭐 긍정적이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결국에는 또 이제 수요에 대응하기 위해서는 진출을 해야 되고 그래서 이제 자금을 계속해서 저는 확보 중이다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그러면서 저는 이제 LNF가 왜 이제 더 추가적으로 상승을 할 것이냐라고 한다면 결국 그 기대감이 지금 이 어마어마한 수급으로 오늘 나타내 줬다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굉장히 이제 크게 들어왔습니다. 그런데 이제 또 생각을 해봐야 될 부분이 과연 지금 에코프로 그룹주들 그다음에 포스코 그룹주들이 순전히 실적에 의해서만 상승이 나오고 있느냐. 솔직히 기대가 너무 많죠. 어마어마하죠. 지금 사실 에코프로 같은 경우에 저는 100만 프로는 가겠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114만 8천 프로가 되어버렸습니다. 네, 굉장히 이제 큰 상승이 나오고 있죠. 그러면 이제 생각을 해봐야 될 게 40만 원에서 50만 원대 이때에도 이제 애널리스트들이 뭐라고 얘기를 했냐면 에코프로가 이미 2년 정도 후에 성장성을 다 갖다 썼다 주가에 그렇게 이제 이미 40만 원, 50만 원대 단가에서 이야기를 했었습니다. 그래서 이때 당시에 이미 매도 리포트가 막 많이 나왔었어요. 그러면 지금의 상승은 사실 무언가 실적이나 이런 것보다는 이제 기대감이 좀 크게 작용을 하는 구간인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저도 한 100만 프로 갔을 때 살짝 이 접근하기 부담스럽기 때문에 올라올 수 있는 포스코 그룹주들보다 이렇게 이제 안내를 드렸었거든요. 그러면 LNF를 봤을 때 기대감이 지금부터 형성이 된다라고 하면 저는 이전 고가까지도 충분히 저는 상승이 가능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입니다. 지금은 이제 양극재에 대한 기대감이 그야말로 장난이 아닌 것 같다라는 생각. 저는 이 정도로 주도주가 다 끌고 가는 시장을 본 적이 없거든요. 말을 굉장히 아끼시네요. 아름답게. 방송이니까. 그래서 LNF는 저는 충분히 좀 더 갈 것 같다라고 생각이 드는데 일단 가격 전략을 바로 말씀을 드리면 다만 이전 고가를 바로 말씀을 드리기보다는 지금 현재 매물 구간 1차로 있는 31만
31만 원 구간 정도를 일단 1차 목표가로 안내를 드릴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네. 그러면서 지금 시간으로 조금 떨어지고 있어요. 한 마이너스 3% 정도로 이제 시간에 조금 떨어졌는데 저는 오히려 뭐 그건 나쁘지 않다. 좀 조금 더 이제 들고 가시면 1차 목표가인 31만 원 정도까지는 충분히 저는 수익 확보가 가능하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되고 손절가는 21만 원으로 설정을 하기는 했는데 뭐 네. 지금 현재 구간에서 손절가는 굳이 고려를 하지 않으셔도 될 것 같다라는 생각입니다. 네, 네. 자 오늘 종목은 바로 LNF가 되겠습니다. 관련해서 앞으로에 대한 여러 가지 모멘텀들까지 짚어주셨는데요.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두 분 모두 다 보유 의견을 주셨고요. 박철순 이사는 우선 기업의 가치만 보자 이렇게 얘기하면서 목표가 32만 원, 그리고 손절가 26만 5천 원 제시했고요. 그리고 김영일 전문가는 올해의 대장양극재 이렇게 제목을 달아주시면서 목표가 31만 원 비슷하죠. 그래서 손절가 21만 원 제시를 해드렸습니다. 네, 첫 번째 사전 접수 종목 진단부터 굉장히 속 시원하게 저희가 진단 도와드린 것 같은데 네. 자, 지금부터는 조금 더 속도를 내면서 여러분들 종목에 대해서 빠르고 정확하게 진단 달려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스피드 종목 진단, 실시간 종목 진단 시작할 거고요. 궁금하신 종목명 매수가 비중 지금 토마토 증권통 채팅창에 남겨주시고 02-325-8200번입니다. 네. 325-8200번으로 전화 주셔서 직접 이야기도 나눠보시면 되겠습니다. 오늘 진짜 보라맨커의 이 말 속도만큼이나 빠른 진단이 될 거다라는 네. 생각을 하면서 달립니다. 이 시간을 더 기다리실 것 같습니다. 갑시다. 첫 번째 종목 천사님에서 네. 올려준 종목 네. MK전자입니다. 오늘 안 좋아요. 3.3%나 밀려버리면서 15,000원대 초반까지 내려가 있는 모습인데 천사님께서 16,000원에 사셨거든요. 예, 20% 비중 담고 계시고 네. 뭐 중장기 단기 모두 괜찮습니다. 목표가 부탁드리겠습니다. 이렇게 말씀해 주셨는데 저때 낮은 가격이 아니에요. 한번 크게 뛴 다음에 계속 나름대로 이렇게 변동성을 주면서 횡보하는데 그 변동성 속에서도 약간은 위쪽이다 좀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MK전자 가격 전략을 아주 다 알려달라고 하신 것 같습니다. 좀 간략하게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예. 일단은 뭐 오늘 어제 이렇게 좀 많이 빠졌기 때문에 걱정이 많으실 것 같아요. 일단 지금 반도체 쪽 사업을 좀 주력을 하고 있는 회사들이 최근에 많이 좀 밀리고 있습니다. 특히 이번 주 들어서 오늘도 마찬가지였고요. 그래서 동반 하락하는 모습이었는데 일단은 결과적으로 말씀드리면은 단기 전략과 중장기 전략을 좀 병행을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회사 자체가 지금 뭐 실적만 봤을 때는 조금 애매하게 합니다. 지금 상반기 때 실적이 그렇게 높은 편은 아니거든요. 이유가 이 회사가 이제 반도체용 이제 본딩 와이어라든지 아니면 숄더볼 관련된 회사인데 일단은 이 반도체 업황이 워낙 안 좋았었잖아요. 뭐 반도체 아시는 분들 다 아실 거예요. 상반기 때 대부분 실적이 안 좋은 이유는 업황이 안 좋았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그래서 아무래도 이 주력 사업이었던 소재였던 이 본딩 와이어가 매출이 안 나오다 보니까 그리고 자회사로 한국통신신탁을 갖고 있는데 이 회사가 또 실적이 좀 안 나와서 이런 것들이 좀 악재였습니다. 그래도 좀 다행인 거는 숄더볼 쪽에서는 매출이 좀 잘 나왔었어요. 그래서 좀 방어를 좀 해줬던 건데 일단은 뭐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많이 반영이 됐습니다. 그리고 하반기 때는 사실 전반기 상반기보다는 훨씬 더 개선에 대한 기대감이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실적을 봤을 때도 일단은 뭐 하반기를 좀 더 기대해 볼 수 있는 부분은 분명히 있다라고 보여지고요. 그리고 추가적으로 일단 신사업에 대한 기대감도 또 있습니다. 뭐 전장용에 대한 들어가는 부품이라든지 또는 2차전지 관련된 응급제 관련된 사업들도 지금 진행을 본격적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이런 것들도 좀 좋게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최근에 이번 달 들어서 사실 초반에 좀 빠지다가 이제 중간에 강한 흐름을 보여줬었는데 불과 3거래일 전까지 엄청 강했죠. 그 이유가 이제 엔비디아와 관련된 내용이었는데 엔비디아가 사실 이제 GPU 수요가 계속 늘어나면서 엄청나게 최근에 강세를 보였습니다. 그런데 이 회사가 이게 관계 회사로 엮여 있었기 때문에 그리고 사실 네, MK전자가 이 회사뿐만 아니라 전 세계에 뭐 물론 큰 회사들 뭐 그다음에 중견 기업들, 작은 기업들 다 합쳐서 100개 이상 기업들과 거래 경험이 있거든요. 그래서 반도체 업황이 좀 살아난다고 하면은 상당히 좋은 실적을 기대할 수 있는 그런 기업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2020년도에도 그랬고요. 2021년도에도 굉장히 좋은 실적을 기록을 했었습니다. 하지만 업황 때문에 그랬던 건데 이제 바닥으로 치고 다시 올라가면서 기대감이 있기 때문에 중장기라면 굉장히 매력적인 회사다. 그래서 중장기 관점이라면 난 안 보고 평소에 차트를 안 본다라고 하신다면
그러면 뭐 가져가도 되겠지만 기술적으로 눈에 보이는 하락을 굳이 뭐 이걸 안고 갈 필요는 없을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차트 보시면 아시겠지만 딱 밀릴 수 있는 구간이긴 했어요. 왜냐하면 올해 고점 영역이었잖아요. 4월달 고점 영역에서 특히나 지금 7, 8개월 정도 차트를 보여드리고 있는데 여기서 가장 많은 거래가 있었던 게 바로 그 전고점, 그러니까 최고점이죠. 최고점 직전이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아마 사각형으로 보이시죠? 여기서 딱 뚫지 못하고 밀려 나왔던 것도 있어요. 그래서 반도체가 전반적으로 이번 주 이 거래일 동안 밀렸던 거를 빼더라도 사실 밀릴 수 있는 가능성이 있었던 기술적 구간이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일단 저라면 이 종목 내일 만약에 반도체가 또 한번 올라가 준다면 최근에 2차전지 올랐다가 반도체 올랐다가 같이 올랐다가 이런 경우가 있는데 이렇게 돌아가면서 올라가는 경우도 많거든요. 그리고 반도체가 뭐 그렇게 지금 안 좋은 상황도 아니고요. 그래서 만약에 반등이 나온다고 한다면 일단 끌고 가시고요. 그 다음에 만약에 내일도 좀 밀린다. 그럼 저라면은 일단은 현금화를 시켜놓고 일단은 추가 하락을 좀 대비를 할 것 같아요. 네. 그래서 만약에 내일 반등이 나온다라고 한다면 저는 일단 1차적으로는 18,000원 정도를 목표가를 좀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손절 라인은 현재 기준으로 봤을 때는 자 15,000원 구간으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일단 빠진다고 해서 이게 계속 안 볼 종목은 아닙니다. 반도체 업황이 살아나고 거래처가 워낙 많았었기 때문에 매출을 갑자기 끌어올 수 있는 회사거든요. 기술력도 있고요. 본딩 와이어 글로벌 1위, 숄더볼은 글로벌 세계 3위인 기업입니다. 그래서 이게 또 내려와서 뭐 14,000원대라든지 아니면 이번 연도 저점이죠. 뭐 12,600원대 이때에서 또 반등이 나와주면 또 들어갈 만한 회사입니다. 그래서 조금 손실 보고 혹시라도 나오시게 된다라고 해도 기분 나쁘다, 나 이제 안 볼 거야 이게 아니라 계속 관심 종목에 넣어 놓으시고 또 저점 만들고 반등 나오면 또 재접근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여러 번 반복해도 될 것 같습니다. 단기, 중장기 병행 전략이고요. 우선은 반등 시 18,000원 목표가, 그리고 손절가 15,000원이고요. 재도전 가격은 12,000원에서 14,000원 사이에 이 가격대에서 다시 한번 들어가 보시는 전략도 함께 생각해 보시죠. 네, 자 다음 종목 바로 갑니다. 챔피언님 잘 오셨습니다. 오늘 진단 신청해 주신 종목은 한국무브넥스 살펴볼 건데요. 이런 종목 있군요. 매수가가 4,135원이고 비중 15%거든요. 저도 이 종목은 조금 생소했는데 처음 차트를 들어봤어요. 보니까 굉장히 또 변동성 있게 좀 두각을 진짜 나타냈더라고요. 무브네요, 무브. 맞아요. 예. 맞아요. 자, 5월 달에 굉장히 급등을 했었다가 살짝 조정 나오는 거 싶더니 7월 들어서면서 좀 변동성 보여주고 있는데요. 오늘도 7% 넘게 상승을 하면서 4,050원에 거래를 마쳤습니다. 특별한 이유를 저는 못 찾았는데 김영희 전문가님, 이 종목 왜 이렇게 오늘 뛰어 올랐을까요? 일단 원래 이름이 한국 프렌즈예요. 그래서 이제 자동차 프렌즈? 바뀐 거예요? 바뀐 거죠. 프렌지, 한국 들어본 것 프렌즈. 같아. 들어본 것 같아. 그래서 이제 바뀐 거고 자동차 부품 기업입니다. 그러면서 최근에 이제 이렇게 주가가 괜찮은 건 이제 한국무브넥스가 미국 조지아주에 이제 진출을 했어요. 전기차 네. 부품 만들려고. 네. 그래서 이 부분이 최근에 자동차 쪽도 좋았고 그 다음에 현대 기아도 워낙에 실적 잘 나오고 생산량을 늘린다라는 이야기들도 지금 자동차 쪽에 계속 나오고 있잖아요. 네. 테슬라도 그렇고 현대 기아도 네. 그렇고. 그래서 지금 그 부분이 그대로 기대감으로 작용이 되고 있는 것이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근데 이제 조금은 조심해야 될 게 지금 현대차나 기아, 뭐 그 다음에 뭐 HL, 만도 이런 거 자동차 부품주들 다 마찬가지죠. 아진산업, 뭐 그 다음에 뭐 SL 이런 종목들 지금 다 신고가 갔다가 살짝 눌리는 구간이거든요. 네. 그러면 한국무브넥스 같은 경우에도 자동차 부품 쪽이기 때문에 살짝 조심해야 될 구간이기는 한데 일단 시간으로 조금 상승이 나왔더라고요. 4,190원에 이제 마감을 해줬습니다. 그러면 저는 지금 현재 구간은 이제 이 실적이나 성장성이보다는 기술적인 트레이딩 구간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제가 잘하는 이 종목군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개별주에 속하고 트레이딩을 할 수 있는 구간인 것 같아요. 수급에 의해서. 근데 최근에 보게 되면 어느 정도 수급이 들어왔다가 한 차례 차익 실현이 나왔고요. 그 다음에 최근에 다시 한번 수급이 들어가는 모습이 보였는데 아직까지 저는 수급이 살아있기 때문에 지금 다시 한번 추가적으로 상승이 나오고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럼 지금 4,190원에 마감을 했기 때문에 아마 내일 4,200원 정도를 강하게 뚫어주기만 하면 저는 이전 고가까지는 트라이할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1차 목표가는 4,200원이고요. 2차 목표가는 4,500원이 될 것 같습니다. 1차 목표가, 그러니까 내일 시작하고 나서 이 4,200원 구간을 강하게 뚫어 주어야 돼요. 뚫어주면서 수급이 같이 좀 올라오는 모습이 보여지면 신고가까지도 혹은 그 이상까지도 생각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만약에 내일 시작을 했는데 생각보다 수급이 조금 약한 것 같고 4,200원을 못 뚫어준다라고 하면
지금 현재 매수가가 높으신 편이에요. 사실 4,135원이면 그쵸. 지금 현재 이 2,000원대, 3,000원대에서 놀던 종목이 어느 정도 상승이 나온 단가니까 단가가 조금 높으신 편이고 지금 자동차 쪽들도 전체적으로 차익 실현이 조금은 나오는 흐름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한국무브넥스 같은 경우에는 일단 저는 내일 정도의 흐름을 보고 정리할지 말지를 결정을 하셔야 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만약에 내일 강하게 막 치고 가는데 수급이 쭉쭉쭉 유지가 되면서 신고가까지도 뚫어내고 그러면서 윗꼬리를 그리지 않는다. 그럼 조금 더 보셔도 되거든요. 근데 만약에 말씀드렸던 1차, 2차 목표가를 뚫어내지 못하고 무언가 차익 실현이 나오는 흐름, 수급이 빠져나가는 흐름이 나온다라고 하면 이 종목은 한 차례 정도 상승 나왔다가 다시 재수급 유입 그리고 그 수급에 유입된 부분에 대해서 다시 한번 차익 실현이 나오는 구간에 돌입을 하는 거니까 목표가에 맞추어서 대응 전략 꾸려 나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우리가 이제 2차 전지에 이렇게 집중을 하고 있을 때 또 네. 이렇게 조용하게 상승세 잘 이어가는 종목들도 있었네요. 그러네요. 한국무브넥스 지금 여러 가지 상황들이 좀 끌어올려주고 있는 상황에서 내일이 좀 중요하다라고 말씀해 주셨고요. 상승 가능성 조금 더 있습니다. 4,200원 그리고 4,500원 목표가 보시면서 좀 빠르게 대응을 잘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이어서 전화 들어가 보겠습니다. 시청자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자, 어떤 종목 궁금하십니까? 신성 ENG 예, 얼마에 들어가셨어요? 2,930원에 20%입니다. 예. 너무 높을 때 들어가셨는데요? 네. 예. 자, 신성이인지 어떤 게 좀 궁금하십니까? 궁금하신가요? 반도체 주지만은 네. KNS랑 이거를 같이 보라고 내가 이 토마토 방송에서 들었어요. 아, 네네. 근데 KNS가 오늘 거의 상한가 차버리더라고요. 아, 그렇죠. 밀렸는데 네. 이거는 또 가면 또 밀리고 해서 아. 왔다 갔다 하니까 궁금해서 전화 드렸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갈 거면 가든지 왜 가다마니 약간 이런 거죠. 예, 우선 박철순 이사와 함께 이야기를 나눠보시면서 신성 ENG 진단 도와드리겠습니다. K엔솔 말씀하시죠. K엔솔. 아, 네네. 네. 일단은 그 부분이랑은 뭐 크게 연관을 지을 필요는 없을 것 같아요. 일단 왜냐면 회사 자체가 워낙 좋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주가가 많이 최근에 올랐던 거예요. 물론 전고체 관련으로 좀 엮이면서 사실 이번 달 첫 거래일 날 급등이 나왔었잖아요. 그날 종가 기준으로 봤을 때 26.5%까지 올랐었으니까 그만큼 일단 어떤 신성장 동력도 있는 회사고요. 일단 이 회사 같은 경우는 어떤 걸 하냐면 반도체라든지 2차 전지 산업에서 사용이 되고 있는 클린룸 아니면 그러니까 깨끗하게 만드는 거죠, 공간을. 아니면은 드라이룸이라고 해서 건조하게 만드는 겁니다. 근데 이런 것들이 사실 반도체 산업, 그다음에 뭐 2차 전지 산업, 지금 최근에 가장 집중받고 있는 모든 산업들이 계속 미세화 공정도 들어가고 있고요. 새로운 신기술이 개발되면서 이 습도 조절이라든지 공기를 깨끗하게 하는 이런 것들이 굉장히 중요해지고 있습니다. 근데 이런 부분에서 이 회사가 사실 거의 최고 수준의 장비를 갖고 있는 회사라고 보시면 돼요. 그러다 보니까 사실 반도체 쪽도 하고 있고 2차 전지도 하고 있는데 사실 반도체와 엮여있는 회사들이 사실 작년에 실적이 별로 안 좋았고 올해도 좀 안 좋았던 경우가 많은데 신성 ENG는 지금 차트가 보이실지 모르겠지만 작년에 사실 2021년도에 24억 원 정도밖에 안 됐던 영업이익이 10배 올랐습니다. 210억 원까지 올라왔고요. 그 다음에 올해는 거의 400억 원까지 우리가 전망을 하고 있어요. 그만큼 2차 전지 시장, 그 다음에 반도체 시장에서 엄청나게 이 회사의 장비를 갖고 싶어 합니다. 그래서 수주 발주를 계속 넣고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지금 일단 실적에 대한 기대감이 워낙 높은 회사고요. 추가적으로 일단 지금 아시다시피 뭐 삼성전자도 있고요. 거래처 중에 삼성전자 또는 2차 전지 만드는 회사들이 지금 엄청나게 투자를 하고 있잖아요. 뭐 미국 시장에도 엄청나게 하고 있고 그럴 때 이 장비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하반기 그리고 내년, 내후년까지도 장비 어떤 발주에 대해서는 굉장히 기대감이 높아요. 그래서 당분간은 제가 봤을 때는 실적이 역성장할 확률은 별로 없을 것 같다. 그래서 실적은 일단 계속 올라갈 것 같고요. 그런데 지금 차트를 보시면 아시겠지만 작년, 재작년 어떻게 보면 2020년도 그다음에 2021년도 상반기 요때 주가에 비하면 아직도 반도 못 왔습니다. 낙폭의 반도 못 왔고요. 그래서 중장기를 본다면 충분히 더 가져갈 만한 가치가 있는 회사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일단 가격 전략을 잡아 드릴 텐데 지금은 사실 갈 수 있는 구간이었다고 생각을 했어요. 저는. 근데 이게 지금 이번 주 어제와 오늘 전체적으로 시장이 밀렸습니다. 2차 전지 특정 종목들 빼고요. 2차 전지도 다 밀렸어요. 그만큼 지금 특정 종목만 올라가고 이 회사가 어떤 악재가 있어서 빠진 건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일단 지금은 홀딩을 하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저라면 이 종목은 일단 손절 라인을
여유 있게 잡을 것 같아요. 그래서 2,450원 정도를 잡으시고요. 여기만 무너지지 않으면 저는 일단 들고 가시면서 지금 7월 고점을 좀 뚫는 것까지도 기대를 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 말은 지금 거의 이번 달 거의 꼭지점에서 잡으셨는데 그 이상을 좀 갈 수 있는 충분한 매력은 있는 회사라고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네, 2,450원만 무너지지 않으면 일단 계속 홀딩을 하시고요. 그리고 반등 나오실 때 지금 비중이 한 20% 되시니까 한 5%씩이라도 조금씩 담아가시는 것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뭐 50%까지 비중을 늘릴 필요는 없고요. 한 30%까지는 늘려도 될 것 같다라는 생각입니다. 그래서 목표가는 일단 제가 봤을 때 지금 3,000 반등하면은 네. 뭐냐 뭐시기를 줄이라고요. 네? 줄이는 비중을 줄이는 게 아니고 조금 네, 더 늘리는 늘리라고 겁니다. 네. 말씀드렸어요. 더 늘리면 되겠지요. 네. 네, 네, 그런데 네. 지금은 일단 주가가 빠지고 있잖아요. 이틀 동안. 네. 원래 주가가 밀릴 때는 매수를 하는 것보다는 일단 기다리는 게 좋습니다. 좋은 회사라면. 그래서 일단은 바닥을 만들고 그 다음에 다시 반등이 나올 때 그때 매수를 하는 거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추가 매수를 하실 때. 그래서 빠질 때는 원래 내려갈 때는 기다리는 겁니다. 아니면 아예 팔아버리든지. 매수는 항상 올라갈 때. 아니면 지금이 진짜 바닥이라는 확신이 있을 때 들어가는 거니까요. 일단 올라가는 거를 눈으로 보시고 그 다음에 매수를 고려하셔도 되겠습니다. 그래서 일단 2,450원을 손절 라인으로 보시면 될 것 같고요. 1차 목표가는 일단은 짧게 잡아드리겠습니다. 3,050원인데 이러면 사실 만족할 수 없는 수익이거든요. 하지만 저는 여기를 사실 뚫는다면 더 갑니다. 그러면 이제 3,500원 이상을 바라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1차는 3,050원, 그 다음에 2차는 3,500원 이렇게 목표가를 말씀드릴게요. 네, 시청자님 좋은 회사랍니다. 예, 말씀하시죠. 그거 단기로 봐야 아니죠. 얼마나 중기로 봐야 될까요? 이 종목은 중장기로 보셔도 됩니다. 3,500원 정도 저도 방송에 보고 네. 이렇게 공부도 해보고 그러고 있어요 지금. 네네. 근데 제가 봤을 때는 조금 여유 작업이시고 좀 예. 묵혀놓으실 수 있다면 네 4,000원 이상도 충분히 뭐 갈 수 있는 네. 회사라고 보여져요. 왜냐하면 실적이 계속 성장하고 네, 있는 네. 회사니까요. 주가는 따라갈 네. 겁니다. 네. 중장기 좋답니다. 자꾸 시청자님. 팔았다 샀다 안 해야 되겠네요. 네, 맞아요, 맞아요. 맞아요. 하지만 길게 가는 게 손절가는 좋대요. 손절가는 그 그래도 내가 언제 뭐 그거 팔아가지고 엄청 손해봐버렸어요. 삼부 쪽은. 그러셨어요. 그 시청자 아이고. 중요한 거는 지금 목표가도 네. 목표가지만 손절가입니다. 2,450원이 깨지는지 꼭 체크하시고 대응해 보세요. 2,490원 찍었어요. 네, 네. 그거 잘 보고 대응해 잘 보십시오. 보고 네 감사합니다. 네, 네. 감사합니다. 아이고, 너무 감사합니다. 네. 네. 신성 ENG였습니다. 네. 자, 이렇게 여러분들 전화 주시면 여러분들의 이야기 저희가 꼼꼼하게 다 들으면서 네. 종목 진단 해드리고 있으니까 02325-8200번으로 지금 바로 전화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다음 상담 이어가기 전에 달마도님께서 지난주에 김영일 전문가님이 추천해주신 자비스 매수하면서 수익이 많이 났어요. 감사합니다. 라는 댓글 남겨주셨거든요. 자, 오늘도 히든카드 기다리고 있습니다. 2부 끝까지 함께 해주시고 역시나 오늘도 목표가 빠르게 달성한 종목들이 많이 기다리고 있기 때문에 오늘의 히든카드 많은 기대로 한번 체크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자, 그러면 이번에 만나볼 종목은 자이 S&D 한번 살펴볼 거고요. 땅하늘님께서 일단 유튜브로 설정을 해주셨는데 네. 매수가는 6,700원에 비중 5% 가지고 계시고 추가 매수 가능합니다. 계속 가져가도 되는지 궁금합니다. 라고 하셨고요. 이성태님께서도 이 종목을 6,900원에 매수하셨는데 비중을 90%나 갖고 계시다 보니까 이 종목에 대해서 좀 억울하고 답답한 부분이 많으신 것 같아요. LG건설, 그러니까 현재 GS건설이죠. GS건설하고 엮이지 않아도 되는 회사인 것 같은데 자꾸 엮이면서 주가가 내려가는 게 너무나도 답답하다. 올 연말까지 기다렸을 때 목표가 어디로 보고 대응을 해야 되느냐라고 지금 진단을 신청해 주셨습니다. 그렇습니다. 자이 S&D 좀 8,000원 근처까지 갔다가 좀 반등 나오다가 다시 6,000원까지 내려와 있는 상황인데요. 이 손실 어떻게 극복할 수 있을지 전문가님과 이야기 나눠볼게요. 영향이 없을 수가 없을 것 없죠. 같다라는 생각입니다. 그쵸. 어찌됐든 이제 모회사가 GS건설인데 재시공 결정을 했잖아요. 그래서 재시공에 대해서 이제 당연히 손실금은 GS건설에 이제 어느 정도 이제 영향이 갈 수밖에 없고 자이S&D는 자회사인데 왜 이제 영향을 받느냐라고 하면
시장이 그렇게 볼 수가 없을 것 같아요. GS 자이니까. 그렇죠. 맞아요. GS 자이니까 네. 그냥 모 회사가 그렇다라고 하면은 결국에는 이제 이 자이에스 앤디 같은 경우에도 당연히 투심에 대해서는 타격이 있을 수밖에 없을 것 영향이 같고. 있는 거 아니야? 이럴 수 있잖아요. 네, 그렇죠. 그다음에 최근에 이제 이 평택에서 또 이제 문제가 났었잖아요. 이제 네. 강남 개포동 지하 주차장에서 물난리가 났다라는 베네치아. 것뿐만 네. 아니라 평택에서도 마찬가지로 이제 지하 주차장에 문제가 생겼다라고 했는데 이제 GS 건설이 뭐라고 했냐면 관리 업체가 제대로 관리를 안 했다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그 관리 업체가 자이에스 앤디였어요. 예, 그래서 지금 현재 상태에서 결국에는 영향력이 없다라고 보기에는 힘들다라는 거죠. 네. 예, 그러면은 지금 현재 자이에스 앤디 같은 경우에는 결국에는 사실 자이에스 앤디가 이번에 실적이 잘 나왔거든요. 그래서 GS 건설 같은 경우에도 자이에스 앤디의 실적으로 인해서 충분히 이번에 또 좋은 실적이 나올 거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재시공 결정하면서 결국에는 이제 적자 전환이 돼버린 거죠. 그래서 자이에스 앤디라는 기업 자체의 실적은 괜찮으나 영향력이 지금 현재 있을 수밖에 없다라는 점. 그러면서 이제 만약에 한 투자자에게 너 만약에 지금 자이에스 앤디 살래, 에코프로 살래라고 하면 당연히 에코프로로 몰릴 수밖에 없겠죠. 그만큼 지금은 주도주를 건드리지 않으면 수익을 보기가 많이 힘든 상황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이에스 앤디는 지금 현재 구간에서 이제 이 봐야 되는 구간이 굉장히 좀 명확한 것 같아요. 지금 보게 되면 딱 6,000원 선을 지켜주고 있거든요. 말씀드렸듯이 자이에스 앤디는 실적이 그래도 괜찮게 나왔기 때문에 6,000원 구간을 크게 이탈하는 흐름만 나오지 않으면 그러면은 이제 이 구간 지켜주면서 한번 반등에 대한 부분을 꾀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결국에는 이 반등을 하더라도 무언가 좋은 이야기가 좀 나와줘야 될 것 같은데 사실 건설이라는 업종의 특성상 굉장히 좋은 실적이 나오기가 힘들죠. 수주권들을 팍팍 따내와야 되는데 지금 현재 뭐 글로벌적인 뭐 현재 상황들 돈을 쓰기가 많이 힘든 상황 이러한 상황에서 지금 이 자이에스 앤디라는 기업이 무언가 굉장히 주가를 확 끌어올릴 만한 이슈 자체가 나오기가 힘든 상황인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는 이제 미래 성장성에 기대감이 생기는 2차 전지나 반도체 쪽으로 수급이 몰리는 거거든요. 그래서 저라면 조금 더 지켜본다라고 하면은 딱 한 6,000원 중반대까지만 볼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정도 구간 오게 되면 지금 사실 또 6,000원 중반대부터 매물대가 형성이 되어 있어서 저는 이 정도 구간 반등 왔을 때 그냥 바로 정리하고 오히려 그냥 이 주도주 쪽으로 접근을 할 것 같아요. 그러면서 지금 현재 단가도 저는 정리가 가능하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오늘 들어온 대금이 결국에는 6억 정도밖에 안 돼요. 그러면은 지금 현재 시장에서 많이 소외가 되어 있다라고 봐야겠죠. 그냥 단순 예로 에코프로가 오늘 8천억 정도가 매매가 됐습니다. 그리고 LNF 같은 경우에는 지금 1조가 넘어갔죠. 이러한 상황에서 지금 자이에스 앤디 같은 종목이 상승이 나오기가 힘든 상황일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저는 지금 현재 단가에도 정리가 가능하다라는 점 안내를 드리면서 현재 시장은 주도주를 매수를 하지 않으면 수익 보기가 힘든 상황이기 때문에 저라면은 어느 정도 정리를 하고 다른 종목으로 교체 쪽으로 포커스를 맞추고 전략 꾸려 나갈 것 같습니다. 네, 두 분 모두 많이 답답해하셨고 추가 매수도 고민하셨는데 지금 이 종목에 집중하면서 추가 매수를 하기보다는 빠르게 매도를 하고 종목 교체 쪽으로 의견을 전해드렸습니다. 매도 타이밍 한번 잘 고민해서 잡아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번에는 유튜브에서 조원희님께서 KG케미칼 올려주셨는데요. 35,000원에 사셨습니다. 35,500원에 3%. 오. 비중은 뭐 얼마 안 되는데. 좋은데요? 자, 8월에 액면 분할을 한다는데 우선은 이 액면 분할이 호재인가요? 궁금할 수 있죠. 그리고 비중이 작아서 추가 매수를 해도 될까요? 이렇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자, 지금 저 정도 가격대에서 사셨고 좀 올라와 있죠. 주요 매물벽에 딱 지금 갇혀 있는 것 같습니다. 이사님, KG케미칼 이 두 가지 의문에 대해서 어떻게 답을 주실 수 있을까요? 네, 일단은 8월달 액면 분할에 대해서 호재냐고 문의를 주셨는데 일단 액면 분할은 일반적으로 주식이 100%는 없죠. 하지만 액면 분할 공시가 나오면 보통 주가가 좀 올라가는 경우가 많습니다. 왜냐하면 일단은 주식이 쪼개진다라고 보시면 돼요. 예를 들어 만 원짜리가 5,000원짜리 2개로 나뉘거나 또는 만 원짜리가 1,000원짜리 10개로 나뉘거나 그러니까 주당 주식 가격은 좀 낮아지겠죠. 하지만 주식 숫자는 늘어납니다. 그래서 유동주식수가 늘어나기 때문에 거래할 수 있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아지잖아요. 그래서 거래가 좀 활성화된다라는 관점으로 봐서 일반적으로는 시장에서는 호재로 받아들이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사실 이 액면 분할 이슈가 나오면서 주가가 보시면 올라왔던 거거든요. 그래서 일단 이 부분은 어느 정도 선반영이 됐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오히려 지금 8월
보니까 9일 날이 이제 액면 분할 당일이거든요. 요 날은 뭐 잠깐의 어느 정도의 이슈 변동성은 좀 있을 수 있지만 이게 뭐 회사의 가치와 그렇게 크게 연결될 것 같지는 않고요. 일단은 그 부분은 일단 선반영됐기 때문에 액면 분할로 인해서 뭐 추가적으로 더 급등이 나올 것 같다라는 기대감은 조금은 낮추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이미 네. 많이 반영이 됐으니까요. 자, 그렇다면 일단 KG 케미칼을 좀 봐야 되는데 이 회사는 사실 굉장히 많은 회사입니다. 뭐 철강도 하고요, 자동차도 인수를 해가지고 좀 하고 쌍용차, 있고요. 예. 네, 그렇죠. KG 모빌리티를 인수했기 때문에 자동차 산업을 하고 있는데 그것도 이제 신사업으로 좀 기대감이 있는 상태예요. 그것뿐만 아니라 사실 화학도 있고 뭐 전자 결제도 있고 미디어도 있고 다 있는데 지금 차트를 보시면 3월 달부터 급등이 나왔던 이유는 관련 회사 중에 이제 2차 전지 관련된 회사가 있거든요. 그래가지고 같이 동반 상승한 겁니다. 그런데 일단 이 회사가 실적도 상당히 좋아요. 지금 보시면 아시겠지만 매년 꾸준히 영업이익 2천억 원대에서 4천억 원대, 작년에는 5천억 원대. 올해도 뭐 그렇게 역성장할 것 같지는 않습니다. 최소한 작년 영업이익 정도는 충분히 달성하고 그 이상도 바라볼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기 때문에 네. 일단 기대감은 충분히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일단 지금 실적도 좋지만 수급도 나쁘지 않습니다. 그리고 일단 현금도 굉장히 풍부합니다. 자본 총계는 늘고 있는데 지금 자본금은 그대로거든요. 그래서 잉여금이 좀 쌓이고 있는 기업이라서 뭐 현금 보유로도 괜찮은 회사. 그리고 방금 말씀드렸던 것처럼 수급도 아직 끊기지 않았습니다. 외국인들과 기관들이 그래도 뭐 계속 강하게 사는 건 아니지만 이 정도로 최근에 같이 사는 기업들을 보기가 그렇게 쉽지는 않거든요. 그래서 수급도 양호한 편이다. 그래서 지금은 회사는 어차피 중장기로 보면 좋은데 기술적으로 접근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라면 이 종목 같은 경우는 요 안에서 움직임이 좀 나올 것 같아요. 지금 제가 6만 원과 그 다음에 3만 3천 원 선을 그려뒀는데 지금 요 안에서 좀 박스권이 좀 당분간은 좀 흘러가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있습니다. 그래서 2분기 실적이 나오면 튀어 올라갈 수 있는 가능성은 좀 있어 보이고요. 다만 2분기 실적이 뭐 컨센 대비 조금이라도 만약에 덜 나왔다라고 하면 조금 밀릴 수는 있을 것 같아요. 왜? 이미 액면 분할로 인한 가치가 아니라 어떻게 보면 거래에 대한 어떤 기대감 때문에 올라온 게 있기 때문에 이 거품은 빠질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이 종목은 이렇게 대응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가격적으로는요. 일단은 손절 라인은요. 4만 3천 원으로 제시를 해드리겠습니다. 4만 3천 원이고요. 목표가는 6만 원입니다. 자, 그런데 만약에 4만 3천 원이 무너져도요. 3만 3천 원대에서 반등이 좀 나올 수 있으니까 이 가격을 기억하셨다가 다시 지지선 만들고 반등이 나오면 네. 한번 또 재접근 할 만한 종목이라는 점 기억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KG케미칼 괜찮은 회사고 수급도 견조합니다. 그래서 목표가 6만 원, 손절가 4만 3천 원인데 더 내려가도 오히려 3만 3천 원 가격대에서는 반등을 또 할 수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거기에서의 전략도 유효하다라는 점 체크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저희 또 진단하는 동안 아까 김영일 전문가님이 추천주로 수익 봤어요 하니까 나님께서 저는 박철순 이사님 추천주로 20% 넘게 수익 봤습니다. 라면서 그렇군요. 또 자랑을 해주셨는데 장군 멍군입니다. 이렇게 또 직접 증명해 주시는 거 너무나도 좋고요. 맞아요. 축하드려요. 확실히 이 수요일에 히든카드가 조금 타율이 좋은 것 같다라는 느낌이 들거든요. 그렇죠. 지금 시장에서 네 종목만 못 가는 것 같아서 좀 억울하다 싶으신 분들은 우리 수요일 우리 김영일 전문가님과 박철순 이사님의 히든카드를 꼭 한번 잡아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오늘의 히든카드도 놓치지 마시길 바라겠고요. 예. 히든카드 만나기 전에 저희는 계속 다시 한번 종목 진단 빠르게 달려가 볼 텐데요. 이번에 만나볼 종목은 휴머니스트님의 종목입니다. 대보 마그네틱 살펴볼 건데 이 종목도 쉽지는 않죠. 그러네요. 일단 매수하신 가격은 59,000원이었고요. 비중 20% 가지고 계십니다. 대보 마그네틱도 많이 내려왔습니다. 그러네요. 시청자님 매수하신 가격이 조금 높은 구간에 있어서 지금 손실을 보고 계시는데 대보 마그네틱도 참 조정이 지금 길게 진행이 되고 있거든요. 김영희 전문가님, 대보 마그네틱은 앞으로 어떨까요? 일단 좀 지켜보셔야죠. 그러니까 이제 대보 마그네틱이 2차전지 장비 중에서도 이제 탈철기에 대해서 가장 이제 비중이 큰, 그러니까 거의 이쪽에서 매출이 나온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서 사실 이 장비 쪽에서 항상 어느 정도 알려진 그런 기업이다라고 볼 수가 있는데 1분기 실적이 잘 나오지가 않았어요. 네. 그냥 이제 안 좋게 나왔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이제 어느 정도 조정이 계속적으로 좀 나오고 있는 것 같고, 그러면서 이제 1분기에 매각 이슈가 좀 있기는 했는데 매각 이슈도 쏙 들어가 버렸거든요. 그래서 지금 대보 마그네틱이 주가가 조정이 쭉 이어지고 있죠. 네. 그래서 이제 새롭게 좀 신사업으로 펼쳐 나가고 있는 게 리튬 쪽이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됩니다. 리튬 가공 사업을 새롭게 이제 진행을 하면서 2분기
6월이 넘어가고 한 7월 중에 새롭게 이제 공장이 완공이 되고 이제 이 부분들이 어느 정도 또 바로 실적에 반영이 될 것이다라는 기대감이 있는 것 같아요. 지금 이제 고객사들 계속적으로 좀 뽑으면서 수주권들을 좀 따내 올려오고 하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대보 마그네틱 같은 경우에는 아직까지 손을 놓을 만한 구간은 아니다. 그러니까 5만 원만 깨지 않으면 괜찮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결론적으로 이제 대보 마그네틱이 7월 달에 뭐 리튬 관련된 사업들 이러한 것들이 계속적으로 캐파가 확대되고 기본적으로 또 2차 전지 장비라는 모멘텀이 있는 기업이기 때문에 5만 원 구간을 깨지 않고 새로운 뭐 신사업에 대한 부분이라든지 아니면은 뭐 지금 현재 2차 전지 기업들, 장비 기업들에 대해서 지금 이제 굉장히 많은 종목들이 잘 올라가고 있잖아요. 뭐 이제 A-Pro라든지 여러 가지 종목들이 굉장히 잘 올라가고 있기 때문에 대보 마그네틱 같은 경우에도 하반기에 2차 전지 수요가 증가할 것이다라는 기대감이 형성이 된다라고 하면 충분히 이제 이 부분에 대해서 기대감이 형성되고 주가가 올라갈 수가 있거든요. 그런데 5만 원을 깨지 않는 선에서 그러한 기대감이 형성이 되어야 지금 현재 구간에서 6만 원, 6만 5천 원까지 노릴 수가 있는 거거든요. 근데 만약에 5만 원을 깨고 한 4만 원대에서 자리 잡았다가 상승이 나온다. 그러한 기대감이 형성된다라고 하면 현재 주가가 또 매물대가 되어버릴 겁니다. 그래서 일단은 5만 원을 깨지 않아야 된다라는 점이 굉장히 중요하고 5만 원 이탈 시에는 저는 어느 정도 최소한 비중 조정을 해주셔야 향후에 이제 대응이 가능하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됩니다. 5만 원을 깨지 않고 이제 기대감이 형성되면서 주가가 방향을 틀어준다라고 하면 일단 1차 목표가는 6만 원, 그 다음에 2차 목표가는 6만 5천 원 잡아드리도록 하고 6만 5천 원 이후에는 매물대가 굉장히 좀 두텁거든요. 그래서 일단은 뭐 수익을 본다라기보다는 수익 만회 쪽에 포커스를 맞추어서 대응 전략 꾸려 나가시기를 추천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대보 마그네틱 다행입니다. 아직은 희망이 있습니다. 네. 다만 5만 원은 지켜주는 게 가장 중요할 것 같고요. 6만 원에서 6만 5천 원으로 1, 2차 목표가 전해드렸으니까요. 참고해서 대응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다음은 오늘도 푸른 하늘 님께서 네. YC캠이라는 종목을 올려주셨는데요. 지금 13,660원, 거의 뭐 종가랑 비슷한 그런 상황이 되겠고 10%의 비중을 담고 계십니다. 네, 중요한 거는 이제 14,000원 때문에 지금 굉장히 고민이신 거예요. 아, 이거 왜 도대체 14,000원 왜 안 뚫리는 겁니까? 이렇게 좀 말씀을 하고 계시는데 네. 이거 그러니까 결국에 가져가도 되냐라는 물음표까지 가버린 상황입니다. 자, YC캠 그치. 바로 저기 파란색 동그라미를 친 구간이 되겠는데요. 단기적으로는 저거 14,000원에 속상하게 하는 그런 구간인 것 같아요. 이사님, 14,000원 뚫을 수 있습니까? 갈까요? 뚫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일단 근데 시간은 걸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지금 이 회사는 뭐 아시겠지만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뭐 반도체라든지 뭐 디스플레이 들어가는 소재를 만드는 회사인데 뭐 대표적으로는 이 포토레지스트 관련된 회사기도 합니다. 뭐 동진 세미캠도 있겠지만 이게 사실 일본이라든지 이런 글로벌 회사들이 독점했던 건데 이런 것들을 이제 국산화를 한 기업 중에 하나고요. 이런 것들에 대한 수요가 계속 늘고 있는 상태입니다. 반도체 업황 그리고 살아나고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일단은 이런 포토레지스트의 수요는 앞으로 하반기부터 시작해서 좀 늘지 않을까라는 기대감이 있어서 실적은 충분히 개선될 여지는 있다 이렇게 판단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신제품도 좀 있습니다. 지금 반도체 글라스 기판인데 요게 이제 인텔 쪽에서 요거를 사용하겠다라는 내용들이 좀 최근에 나왔었어요. 그래서 요게 나중에 단기적인 또 이슈 몰이를 할 수 있는 재료가 될 수는 있다. 요 정도는 기억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다만 이제 이 회사 같은 경우는 계속 말씀하신 대로 14,000원에서 밀리고 있는 상황이죠. 여기가 지금 매물대가 가장 두껍습니다. 그래서 계속 저항을 받고 여기서 매도를 하는 매도 물량들이 많기 때문인데 일단은 이제 뚫을 때가 좀 된 것 같긴 해요. 한 번 정도 밀렸다가 또 한 번 시도를 할 수는 있겠지만 왜냐면은 사실 요때는 뚫기 어려웠다고 생각합니다. 언제냐면 6월 말, 그 다음에 이번 달 초, 요때는 뚫기 어려웠어요. 왜냐면은 사실 고점 만들고 하락 추세로 이미 전환이 됐던 종목이거든요. 뭐 이걸 제가 기술적인 용어를 좋아하지는 않지만 헤드앤숄더형 이런 거 많이 들으시잖아요. 그거가 보통 하락 추세 전환 차트거든요. 굉장히 딱 보면 그 차트잖아요. 그런데 이제 이게 반대로 가기 시작을 했습니다. 저점은 지금 어떻게 보면은 12,000원 조금 밑에서 저점을 확실하게 만들어줬고 그리고 나서 이제 반등이 나오면서 추세가 바뀔 수 있는 구간이기 때문에 그리고 이동평균선을 대부분 다 상향 돌파했기 때문에 이제는 좀 올라갈 때가 되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목표가는요. 15,000원 정도를 잡아드려야 될 것 같아요. 왜냐면은 일단 작년 11월 달 고점들이 있기 때문에 이때 매물대도 무시할 수는 없거든요. 그래서 일단 15,000원을 목표가로 잡아드리도록 하겠고요. 그 다음에 손절 라인은 짧게 잡아드릴 겁니다. 손절 라인은 13,300원으로 잡아드릴게요. 이게 왜 그러냐면은 지금 만약에 또 여기 13,300원이 뚫린다. 그렇게 되면 다시 또
지난번 6월달 고점 찍고 내려왔던 게 반복이 되는 겁니다. 기술적으로. 그러면 여기가 뚫리면 거기서부터 이번에 또 밀리나 보다 해서 거기서부터 투매가 좀 나올 수 있거든요. 무슨 강력한 투매가 나오는 건 아닙니다. 왜? 악재가 있는 건 아니니까요. 그래서 일단 밀리면 판 다음에요. 그 다음에 지지선 만들면 아주 편안하게 들어가시면 됩니다. 그러면 지금처럼 14,000원까지만 올라와도 지금 약간 손실 보고 나왔지만 충분히 그걸 만회하고 좋은 수익으로 나올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기술적인 부분을 잘 고려하셔서 대응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YC캠 완급 조절하는 법 말씀드렸습니다. 목표가 15,000원, 손절가 13,300원 제시합니다. 네, 자 이렇게 해서 1부 종목 진단은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1부에도 많은 분들 함께 해주셨는데 저희 쉬는 시간에도 궁금한 내용들 빠르게 남겨주시면 2부에서도 송진 계속 이어가니까 궁금한 내용 남겨주시고요. 2부 첫 번째 종목 예고해 드리겠습니다. 네. 두 분께 모두 진단 받을 수 있는 특별 진단. 오늘의 종목은 무엇일까요? 한미 반도체가 되겠습니다. 한미 반도체. 잘 가다가 최근에 오늘 많이 내려왔습니다. 너무너무 놀라운 종목 중에 하나잖아요. 그렇죠. 자, 한미 반도체에 대해서 궁금하신 분들은 채널 고정하시고 2부도 함께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저희는 잠시 후에 돌아오겠습니다. 계속해서 나만 믿고 따라와.